대체 이런 애가 1등석에 앉아있는 게 말이 돼? 분명 이코노미랑 헷갈렸겠지? 금발의 승무원 제시카가 동료에게 속삭이며 눈을 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한국인 소녀가 있었어요. 평범한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1등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제시카의 생각이었죠. 내가 저런 진상들 잡는데 전문이야. 잘 봐봐. 제시카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음료 카트를 밀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기까지는 불과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평양 상공 1000m 위 대한항공 1등석 좌석에는 평범해 보이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10대처럼 보였죠. 간소한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발에는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들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뉴욕 출장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18살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기업 미팅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무도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중년의 사업가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 너머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의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언제 한 번은 그저 평범한 소녀로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음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경영학 서적이었지만 다른 승객들 눈에는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죠. 항공기는 순조롭게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가끔씩 시계를 보며 도착 시간을 계산했어요. 뉴욕에 도착하면 또 다른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이 평온한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창밖의 구름들이 마치 솜사탕처럼 보였고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죠. 다른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영화를 보고 어떤 이는 잠을 자고 또 어떤 이는 업무용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소희도 그런 평범한 승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장의 친근한 목소리가 현재 비행 상황과 날씨에 대해 안내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곧 그녀의 평온한 시간은 끝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음료 카트를 밀며 소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금발의 미국인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제시카라고 적혀 있었죠. 제시카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음료를 권했지만 소희에게 다가올 때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시카가 음료 카트를 밀며 소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앞서 다른 승객들에게 보여주던 친근한 미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희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좌석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소희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어조였죠. 소희는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확인 절차인 줄 알았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소희는 정중하게 탑승권을 내밀었죠.
1등석 1A 좌석이 분명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탑승권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1등석에?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소희의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제 좌석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시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잖아요. 아마 여기는 부모님 좌석이고 당신은 뒤쪽에 앉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좌석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꺼져요. 이런 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제시카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은 주변 승객들에게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소희는 아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제시카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대로 된 좌석으로 옮겨달라고 해요. 소희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르려는 번호는 제시카가 생각하는 그런 번호가 아니었어요.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죠. 정말 확신하시나요? 소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위험한 기운이었죠. 제시카는 소희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그 순간 소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소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님, 저 소희예요. 지금 대한항공 KO892 편에 탑승해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시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소희의 전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항공기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침착한 태도와 제시카의 당황스러운 표정 사이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네, 승무원 한 명이 제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등석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기내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시카라는 승무원입니다. 한국인은 꺼지라고 했어요. 제시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소희가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그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화가 난 듯 소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화 끊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승객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죠. 하지만 소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전화를 계속했어요.
네, 이사님. 승무원이 지금도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시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희가 말하는 이사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라는 표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제시카 승무원의 직원 번호는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소희가 제시카의 명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J-3279입니다. 제시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직원 번호까지 불러주는 상황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야 소희가 보통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소희는 전화를 잠시 내리고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전화 너머에서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다시 핸드폰을 귀에 댔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장에게 연락하시겠다고요? 네, 제가 직접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장에게 연락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승객 불만이 아니라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석 승무원인 김 과장이 급하게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소희는 김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저는 1A 좌석에 앉은 승객인데 제시카 승무원이 저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1등석 승객의 불만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욱이 소희의 침착한 태도와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들은 김 과장은 이 승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과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시카가 자신을 보고 한국인이라며 1등석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한 것, 그리고 한국인은 꺼지라고 말한 것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의 말을 증명해 주었죠. 김 과장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항공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미 몇몇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소희는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수석 승무원도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과장님, 잠시 후에 기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실 예정입니다. 기내에 기장실에서 울려 퍼지는 내선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김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기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소희입니다. 소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김 과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대한항공 최대 주주의 딸, 그리고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는 바로 그 이소희였던 거예요.
제시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급변한 태도를 보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직접 조종석에서 나와 객실로 향했습니다. 박 기장은 대한항공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기장이었어요. 그는 소희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소희 양,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 기장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소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재벌가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대한항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승객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최대 주주의 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1등석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소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박 기장님, 저는 단순히 승객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박 기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소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거든요. 네, 회장님. 소희가 전화를 받는 순간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소희는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네, 아버지.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승무원 한 명이 승객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중함이 기내 전체를 압도했어요. 박 기장과 김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갑자기 기내에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난기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진 것이었어요. 박 기장이 급하게 조종석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지상관제소에서 특별 착륙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으로 비상 착륙하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비상 착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계적 결함이나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소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앵커리지에서 처리하시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한마디 말 때문에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는 단순한 실직을 넘어서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항공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승객 한 명의 신분 때문에 국제선 항공기가 예정에 없던 착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기상 상황으로 인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임시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기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것을요.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의 활주로에 대한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지상 요원들과 공항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는 일반적인 경유 착륙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자마자 특별 계단차가 접근했어요.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대한항공 임원진들이 공항 터미널에서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본사에서 긴급히 파견된 것이었죠. 이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기내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자리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소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재벌가의 딸로 살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내 문이 열리자 대한항공 부사장인 정 부사장이 직접 탑승했어요. 그는 곧바로 소희에게 다가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희 양,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부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소희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더욱 많아졌죠. 정 부사장은 제시카를 향해 엄한 눈빛을 보냈어요. 제시카 승무원, 당신은 즉시 하차해야 합니다. 본사로 소환됩니다.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사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 부사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랐다고 해서 승객을 차별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존중의 문제입니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 부사장님,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승객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 기내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등한 대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몇몇 승객들이 소희를 보는 시선이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공항 밖에서는 이미 언론사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대한항공 최대 주주의 딸이 겪은 인종차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정 부사장이 소희에게 말했어요. 소희 양 회사에서 특별기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계속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승객들이 소희의 배려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연된 항공편을 포기하고 다른 승객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박수를 치는 승객들도 있었어요. 제시카는 결국 하차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짐을 챙기며 기내를 나설 때 소희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제시카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 주세요.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의 관대함과 성숙함에 더욱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희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기내를 떠났어요. 새로운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승무원이었어요. 그녀는 소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희가 원하는 바로 그런 대우였죠. 기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곧 뉴욕으로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항공기가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희를 바라보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성숙함과 배려심 때문이었죠. 소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래스카의 하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았어요. 대한항공의 승무원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항공업계 전반의 고객 서비스 의식까지도 말입니다. 항공기가 다시 이륙한 후 기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특히 소희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였지만 그것이 특별 대우라기보다는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승객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존경심 반이 섞인 시선이었죠. 몇몇 승객들은 용기를 내어 소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아까 일 정말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중년의 사업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앞서 소희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었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별일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박민수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성숙하시네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뉴욕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대한항공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 지사의 승무원 재교육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 전체의 서비스 철학을 재정립하기로 한 거예요. 한편 제시카는 앵커리지 공항에서 본사 조사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조사팀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시카 씨,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승객에 대한 인종차별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예요. 제시카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조사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소희 양이 관대하게 처리해 주셨지만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어요. 기내에서는 소희가 다른 승객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물었어요. 소희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대학생이었고 동시에 회사 일도 배우고 있었거든요. 승무원장인 이 과장이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소희 양, 이번 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과장님도 힘드셨죠?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모든 승객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과장은 소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승객의 국적이나 외모가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고객으로 모든 분을 대해야 해요. 기내 곳곳에서는 승객들 사이에 이번 사건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소희의 대응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소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의 전화였어요. 소희야, 잘 처리했다. 너의 판단이 옳았어.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서비스 교육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내 덕분에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모든 승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뉴욕까지는 몇 시간이 더 남아 있었지만 이번 여행은 이미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소희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불편한 시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변화를 느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로비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항공업계와 언론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희는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승객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자들은 소희의 성숙함과 품격에 감탄하며 기사를 작성했어요. 다음 날 신문에는 18세 재벌 상속녀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편 제시카는 앵커리지에서 서울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의 징계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승객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었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징계위원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씨,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를 넘어서 회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징계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시카는 즉시 해고되었고 항공업계 취업이 영구히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대한항공 본사에서는 긴급 전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서비스 방침이 발표되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우하겠습니다. 국적, 인종, 외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 모든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인권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공업계 최초의 시도였죠. 소희는 뉴욕에서 예정된 업무를 마치고 있었어요. 그녀가 참석한 투자 설명회에서 여러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소의 양의 대응을 보며 대한항공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한 투자자가 말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판단됩니다. 이번 일로 이소의 양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일도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그때 소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제시카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소희 양, 정말 죄송했습니다.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려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어요. 제시카 씨,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이 메시지 교환은 나중에 언론에 알려져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희의 용서와 제시카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몇 주 후 대한항공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서비스 개선이 실제 효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소희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한 번의 불쾌한 경험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이 자신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음료를 권했습니다. 음료 드시겠어요? 그 승무원의 태도에서는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희에 대한 대우만이 아니라 모든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어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소희가 원했던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6개월 후 소희는 다시 대한항공 1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출장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승객님.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정중함으로 인사했어요. 국적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변화에 만족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불쾌한 경험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뿌듯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승객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 유명한 이소희 양 아닌가요? 소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합니다. 항공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가 우리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클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소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요구를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용기와 품격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주변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내에서는 새로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승객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분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방송은 소희의 사건 이후 새롭게 추가된 것이었어요. 대한항공의 새로운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소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 호텔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인권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것이었죠.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용적 서비스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며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어요. 다른 항공사들도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전체 항공업계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인 회장도 이번 일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소희야, 내가 보여준 리더십은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회사의 미래를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이번 일도 우연히 잘 풀린 것뿐이에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소희 양, 오늘 기내에
특별한 승객이 계십니다. 제시카 씨가 탑승하셨어요. 소희는 놀랐어요. 제시카 씨가요? 네, 이코노미석에 앉아 계신데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후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겸손해 보였고 눈빛에는 진정한 반성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 양,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시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시카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인권 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어요. 소희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용서와 관대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마지막으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소희는 제시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항공기는 계속해서 유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렸어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소희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용기와 올바른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항공기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1년 후 대한항공 본사 대회의실, 대한항공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대회의실에는 국내외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포용적 서비스 우수 사례 발표였습니다. 소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1년 전 그 어린 소녀는 이제 당당한 젊은 경영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이소희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우리가 이룬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희가 만들어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1년 전 저는 한 번의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대한항공의 고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1년간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항공사라는 타이틀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에서 일어났어요. 소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직원은 승객을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대합니다. 국적, 인종, 종교, 외모와 관계없이 말이죠. 청중석에서 한 외국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소혜 양,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당연한 진리를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제 호텔 체인의 고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동시에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소희는 제시카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어요. 제시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원망이나 미안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었어요. 이번 변화의 진짜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소희가 다시 마이크로 말했어요.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한 우리의 모든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분들입니다. 이 말에 제시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희가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리셉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소희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는 다른 항공사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소의 양 덕분에 우리 업계 전체가 발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항공의 부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소희 양, 오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시카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테라스로 나가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제시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잖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소희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회로 삼았으니까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한 번의 갈등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3년 후 제네바 국제회의장, 유엔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임원들,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행사였어요. 소희는 이제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젊은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발표자는 대한항공 이소의 부사장입니다. 항공업계의 포용적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소희가 단상에 오르자 수백 명의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었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 연구 교재에도 실렸고 여러 대학에서 리더십 교육의 표본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가 유창한 영어로 말문을 열었어요. 3년 전 저는 한 번의 작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항공업계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소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 자료였거든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행동이에요. 소희가 강조해서 말했어요. 발표 중간에 소희는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온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시카 윌슨 씨는 현재 글로벌 다양성 교육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제시카가 단상에 올랐어요. 3년 전 그 승무원이었던 제시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 전 실수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제시카가 솔직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말이죠.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가해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이소의 부사장은 저에게 복수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차별 방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카의 고백에 많은 청중들이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물었어요.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소희와 제시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이제 동료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파트너죠. 소희가 답했어요. 맞습니다. 소희 부사장은 제게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제시카가 덧붙였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제네바 호수를 걸었어요. 알프스 산맥이 호수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제시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 나쁜 일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소희가 철학적으로 답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진짜 소명을 찾았어요. 이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그래. 그날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어요. 백조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제시카가 물었어요. 글쎄,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아. 회사 일도 그렇고, 사회적 책임도 그렇고, 너는 어때? 저는 내년에 아프리카에 교육센터를 세울 예정이에요. 전 세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정말 멋진 꿈이야.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해가 지면서 호수 위로 황금빛이 퍼져나갔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갈등이 화해로, 실수가 성장으로, 차별이 포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제네바 공항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멀리 보였어요. 이제 그 어떤 항공사도 승객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와 제시카가 만들어낸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결과였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꿨네. 제시카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 하지만 좋은 시작이었지. 소희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밤하늘에 첫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과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처럼 그 별빛은 영원히 빛날 것 같았어요.